안녕하세요. 3분 안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종 안과 뉴스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메드스케이프라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할 만한 내용을 발견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목은 왜 근시가 문제가 되는가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근시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근시가 우리 눈에,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눈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취지의 글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5에서 19세 사이의 아이들의 40% 이상에서 근시를 갖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5년간 이 요병률이 거의 2배 이상 증가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증가폭이죠. 왜 이렇게 근시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도 정확하게 알 방법은 없다고 하는데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나고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사실 명확한 그런 이유로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요. 이 근시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시는 소리 없는 유행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50년이 되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근시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마치 유행병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80에서 90%가 근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50년 전에는 그 발생률이 10에서 20% 정도였다고 하니까 사실 엄청나게 증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행 성향은 한국 등 동아시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이내에 약 4천만 명의 이상이 근시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그림을 보면 2010년 대비 2050년 정도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근시가 증가돼서 4,40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유행병 같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시가 사실은 증가된다, 근시가 점점 도수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사실은 어떤 드라마틱한 증상으로 알 방법이 없고 서서히 증가되고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소리 없는 유행병이라고 제목을 단 것 같습니다. 이게 근시가 사실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WHO, 우리가 세계보건기구라는 곳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시력에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의 약 42% 정도가 굴절 이상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굴절 이상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마이오피아, 근시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시는 절대로 무해한, 그냥 그저 안경이나 렌즈로 교정 가능한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바로 조금 아래쪽으로 넘어가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시신경이고 이 부분이 황반에 해당하고 이 전체가 이제 망막에 해당하는데, 사진만 봐도 상당히 뭔가 좀 확대해서 보면 색깔도 이상하고 뭔가 거무튀튀하게 마치 흉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근시 때문에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병적 근시, 패솔로직 마이오피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면 여기 보시면 망막 위축, 그리고 맥락막 신생혈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황반이 변성이 돼서 시력 저하를 영구적으로 유발할 수 있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내장애 위험 인자가 되고 망막 박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한번 들어도 굉장히 좀 무서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병들이 아주 근시가 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외래에서 환자를 봐도 상당히 이 근시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 페이지부터는 그러면 이 근시의 발생과 근시의 악화, 근시의 진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야외 활동 시간을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전에 몇몇 연구에서 아이들에게 야외 활동을 시켰더니 근시 발생이 좀 예방되더라. 이런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야외 활동 자체가, 그러니까 햇빛을 쬐고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근시를 막고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까운 데 이렇게 근거리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핸드폰을 가까이 보고 책을 가까이 보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근시의 증가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많이 활동하는 아이들일수록 근거리 작업을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야외 활동 자체가 근거리 작업이랑 별개로 독립적으로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보통 근시가 이제 한 8에서 12세 사이에 많이 이제 진단이 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근시가 확 증가되고 하는 그런 중요한 크리티컬한 근시가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8세 이전에 우리가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근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릴 적에 야외 활동을 많이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그러면 얼마 동안에 아이들을 밖에서 뛰놀게 해야 근시를 막을 수 있느냐? 사실은 정확한 그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14시간 이상의 야외 활동을 시킨 아이들을 봤더니 그 근시의 진행 정도가 3분의 2 정도 줄더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엄마 아빠가 다 근시가 있는 아이들에서 60% 발생하던 것이 야외 활동을 14시간 이상 했더니 20%로 줄더라. 뭐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기타 뭐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야외 활동, 그러니까 햇빛을 쬐고 활동하는 것이 근시를 보호하는,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한 기전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서는 햇빛을 쬐면 망막에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어떤 근시에 의해서 안구 성장이 되는 것들을 조금 중화시켜준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햇빛을 많이 쬐는 그 여름철에 근시의 진행 정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을 또 근거로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로 근시를 예방하거나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휴대용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을 제한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아이들의 근시 진행을 얼마나 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2살, 4살인데 걔네들도 핸드폰을 벌써 봅니다. 뭐 사진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유튜브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막을 수도 없고 참 큰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리 작업, 가까이 대고 뭔가를 보는 것 자체가 어떤 근시를 진행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어쨌든 근시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 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시를 아주 정확하게 교정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저교정, 그러니까 근시를 좀 덜 교정하는 것들이 어떤 근시 진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교정이 근시를 진행시킨다는 그런 연구가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시를 정확한 도수로 안경을 맞춰서 교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또한 요즘에 아주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아트로핀이라는 안약을 눈에 점안시키면 아이들이 근시의 진행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더라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트로핀은 소아한테 처방이 금기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인데요. 이게 이제 저농도로 희석을 해가지고 사용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옴에 따라서 보호자들에게 충분히 부작용이나 이게 지금 승인된 치료 방법이 아님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아트로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아트로핀이라는 게 조절마비제의 일환인데, 동공이 커지는 산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글씨가 볼 때 좀 흐릿하게 보일 수가 있어서 한참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처음에는 좀 불편해할 수 있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좀 적응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아직은 공인된 방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앞으로 근시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트로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드림 렌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소케라톨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드림 렌즈는 밤사이에 이제 렌즈를 껴서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밤사이에 렌즈를 끼고 있으면 낮 동안에 안경을 안 껴도 잘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끼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근시의 진행을 늦춰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를 억제하는 치료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치료 목적으로 세븐 메틸잔틴이라는 약물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연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은 연구 단계인 것 같아서 여기서 설명드리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보고들에 따라도 어떤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명확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근시가 심할 경우에 병적 근시라 그래서 각종 안과적인 골치 아픈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야외 활동을 증가시키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근시를 정확하게 교정을 해주면서 아트로핀 치료라던가 드림렌즈 치료 등을 동반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아주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요새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 메디스케이프에 나와 있는 요 글에서도 소개를 한 바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근시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안과에서 아주 많이 다루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산부안과 영상에서도 좀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